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이제 팔고 그러다 보면은 세금이 이제 부동산 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세금이 많은데 주거주택을 팔 때 어느 정도 뭐 세금 혜택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는 알고 계십니다. 또 저의 유튜브로도 한 몇 년 전에 나간 게 있는데 그래도 계속 그러니까 확실치 않으셔서 너무 많은 문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 세금 혜택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임대, 그러니까 투자했던 건물은 아닙니다. 그거는 투자 건물은 커머셜이기 때문에 그거는 임대 건물은 아니고 내가 살던 집에 대해서 세금 혜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느 정도 자격이 되고 나면 독신인 경우에 25만 불, 부부로 세금 보고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50만 불까지 입금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외 조항도 있고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이 자격이 되느냐 했을 때 보통 세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오너십 테스트입니다. 내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집의 소유권이 디드, 집 문서에 내 이름이 없으면 이것이 안 되고, 다만 평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최근 집을 팔기 5년 사이에, 최근 5년 사이에 2년 이상 집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유스 테스트. 내가 소유권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집을 최근 파는 시점에서 거꾸로 최근으로 5년, 최근 5년 사이에 2년은 거주 주거주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테스트로서 내가 집을 팔아서 한번 혜택을 본 적이 최근에 집 판 해 기준으로 2년 안에는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을 두 채를 갖고 있다가 2023년에 팔아갖고 작년에 팔아갖고 세금 혜택을 주거주택을 해서 부부로 50만 불 이익금을 공제했습니다. 그럼 저는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24년에 1년 있다가 바로 또 팔았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최근 2년 동안에 내가 그 집을 판 적이 팔아서 공제 혜택을 보는 게 한꺼번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1년을 더 기다려서 내가 집을 옛날 집을 팔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파시면 또 한 번 또 50만 불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디드라든가 아니면 유즈 테스트는 계속 최근에 뭐 이렇게 2년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최근 5년 중에서 내가 8개월 있다가 또 어디 다른 스테이트에 가서 1년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1년 있다가 해서 그렇게 짜투리가 돼도 최근 5년에 2년을 거주하시면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너십 테스트에서 오너십 테스트에서 내가 그 그러니까 군대라든가 아니면 뭐 유니폼 서비스 해갖고 부득이 가야 되는 경우에 팔아야 되는 경우에도 해당은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또 부부가 같이 세금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집 타이틀은 집 디드는 예를 들어서 와이프 이름 혼자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외로 두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 보고하고 있다면 두 분 다 자격이 되는 걸로 디드가 없더라도 디드에 이름이 없더라도 부부기 때문에 예외 조항으로서 같이 세금해서 50만 불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디드에 이름 빠진 거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같이 살아서 최근 2년 동안의 유스텍스 그러니까 사용한 2년은 두 사람 다 같이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아실 것은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배우자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 안에 판매할 경우는 돌아가신 배우자 몫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한 1년 있다가 그 주택을 팔았을 때 비록 배우자 없이 나 혼자 집을 팔지만은 혜택은 옛날 돌아가신 배우자 거 25만 불까지 포함해서 50만 불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잠깐 보면은 홍길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012년에 42만 불 주고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57만 5천 불 주고 팔았습니다. 그럼 57만 5천에서 42만 불이면 15만 5천이 이익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5만 5천이면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오너십 테스트, 즉 5년 동안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나? 예, 있었죠? 예스, 통과됐죠? 유스 테스트, 5년 동안에 그 집에 거주하고 있었나? 2년은 예, 하고 있었죠? 됐고. 그 다음에 once every 2 years rule, 그러니까 집을 옛날에 팔아서 다시 지금 이번에 팔아서 혜택 보려는 게 최근 2년 안에 또 일어난 건가? 아니죠? 처음 판 거니까. 그러면 이분은 25만 불, 싱글이니까 25만 불입니다. 5만 불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15만 5천 이익이 났고 25만을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를 안 하고 그냥 세금 신고만 하는 걸로 끝나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주택을 팔아서 손해봤다. 100만 불에 샀는데 80만 불에 그냥 팔았다. 20만 불 손해봤다. 세금 혜택이 있느냐? 없습니다. 퍼스널 로스는 어떤 세금의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거주택을 내가 예를 들어서 베케이션, 포코네 베케이션 하우스가 있고 플로리다에 윈터 하우스가 있고 뉴욕에 내가 집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내가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어떤 거냐? 하나만. 그렇죠? 내가 집을 3개를 갖고 있다고 3개가 다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아닙니다. 레지던스는 레지던스지만 프라이머리가 아닙니다. 프라이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것 중에서 내가 주 거주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주세가 없는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이 국세청에서 과연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직장, 그렇죠? 직장이 어디에 있느냐, 아니면 사업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하느냐. 제가 플로리다에 있다고 해서 플로리다가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들은 전부 다 뉴욕에서 자녀가 학교 다니고 다 생활하고 있고 저는 사업상 플로리다 가서 1년에 몇 달씩 있는다고 그것이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세금 보고서에 어느 주소를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자동차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뱅크가 어디 있는 뱅크를 쓰고 있느냐. 그 다음에 유틸리티 빌이라든가 빌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가 주로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도 봅니다. 셀타워, 여러분들이 전화기 사용하고 있는 셀타워 위치가 어딘가를 확인합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크레딧 카드를 보면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마트라든가 어디 쇼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플로리다 레지던스라는데 주로 1년에 9개월, 8개월, 10개월은 내가 뉴욕 맨하탄에서 쇼핑한 기록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내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뉴욕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그냥 운전면허증 옮겼다, 세금 보고에 이주소 썼다,
그래서 나는 이게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이 50만 불 이익을 빨리 팔고 이익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오겠다. 이렇게 조금 단순히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2년 룰을 채워야 되는데 부득이 못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예 25만 불 혜택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다 세금 내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 직장 때문에 내가 직장 때문에 부득이 일리노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뉴욕에 짭을 잡았습니다. 팔고 와야죠. 거기 세금 안 낼 줄이겠다고 거기 집 두 채를 거기 하고 뉴욕하고 두 군데를 다 관리 못하니까. 그래서 직장 관계상 또 건강 관계상 내가 부득이 다른 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막연하지만 예측 못한 상황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결혼했다. 결혼해서 신랑 집으로 들어간다든가 팔고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뭐 대홍수 토네이도가 왔다. 그럼 끝난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런 불가항적으로 예측 못한 경우에 예외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예외 조항의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자격대서 25을 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케이스 2를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싱글 텍스페이어가요. 직장이 50만 불 새 직장을 구했는데 거리가 50만 불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 룰은 50마일 룰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직장을 구했는데 25마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더 운전하고 하는 시간이.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다. 50마일 이상의 거리에 떨어진 데서 새 직장을 얻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년밖에 못 살고 이제 집을 팔게 됐습니다. 그럼 1년밖에 못 살고 집을 팔게 된 사람인 경우는 이분은 지금 42만 불에 사갖고 57만 5천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25만 불이 차이가 나는데 12만 5천 개인이 나는데요. 이 사람은 25만 불, 즉 자기가 싱글에서 풀이어, 2이어를 갖고 있으면 25만 혜택 받죠. 그런데 이 사람은 1년밖에 안 갖고 있었죠. 그럼 25만 불, 자기가 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5만 불의 반인 1년치인 12만 5천 불까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12만 5천 불까지만 혜택 보기 때문에 전체 수입이 이익금이 15만 5천인데 12만 5천 빼고 나머지 3만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와 이제 또 뒤에 보면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가 땅을 무지하게 큰 거를 갖고 집이 있는데 빈 땅도 있고 그래서 옆에다가 빈 땅을 팔았다. 내 주거주택입니다. 내가 투자 목적은 아니고 집이 뒷마당이 너무 넓고 그래서 그냥 하나를 택지를 팔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되겠지만은 내 본가를 팔 때까지는 혜택이 없습니다. 즉, 내 본집이 팔려서 땅을 팔고 2년 안에 본집을 팔든가 아니면 2년 후에 그러니까 집을 팔고 땅을 파시든가 해서 그 안에 있을 경우에는 묶어서 같이 세금 보고를 그러니까 50만 부부일 경우에 50만 불 혜택을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팔았다. 그리고 내가 집을 이제 판다. 옛날에 5년 전에 팔았던 건 양도 이익에 대해서 세금 혜택이 있느냐? 없습니다. 시간이 내가 집을 판 시점에 2년 안에 땅이나 이런 것들이 팔렸다면 그걸 소급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보통 보면 이제 내가 집을 왜 임대를 줬는데 2년이라 그러니까 2년 살고 임대를 줬는데 아니면 부분적으로 임대를 줬는데 어떻게 뭐가 문제가 없느냐? 예,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집을 샀을 때 첫 번째가 내가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택으로 쓰다가 집 팔 때 5년 중에서 집 팔 때쯤 돼갖고 그냥 임대 주고 우리는 다른 데 가고 이제 그냥 한 2, 3년 임대 줬다가 팔았을 경우에
그 집을 살 때 근본 목적이 뭐였습니까? 주거주택이었죠. 그래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를 쭉 주다가 내가 가만히 있어봐, 세금 혜택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2년 들어와서 살고 내가 50만 불, 우리 부부가 50만 불 혜택을 보느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이 투자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보면은 케이스 3번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 집을 50만 불에 2016년에 샀습니다. 그래서 80만 불에 팔아서 30만 불이 이득을 받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베케이션, 아까 이제 베케이션 하우스입니다. 첫 번째 처음에 살 때 베케이션 하우스인데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내가 주거주택으로 쓰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베케이션 하우스로,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주거주택으로 쓴 거죠. 팔기 전에.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은 40%, 그러니까 5년 중에, 최근 5년 중에 2년은 자기가 살았고 3년은 그냥 베케이션 하우스로 쭉 있다가 최근에 팔기 2년 전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최근 5년에서 2년은 주거주택, 3년은 베케이션 하우스,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즉 40%, 60%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40%, 60%가 갈라져 갖고 내 이익금, 앞에 같은 케이스 2는 우리가 25만,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25만에 대해서 비례했지만 이거는 이익금을 나누게 됩니다. 이익을 나눠서 40%는 그 집 내 주거주택 혜택 2년을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3년은 내가 베케이션 하우스로 주거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져서 60%, 그렇게 해서 40%인 12만 불이 여러분들이 그 빠지고, 그러니까 이익금에서 공제되고 18만 불이 이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즉 내가 처음에 이 건물을 구입했을 때 그것이 주거주택이었냐, 아니면 임대나 아니면 주거주택이 아닌 다른 베케이션 하우스나 이런 거였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할 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유의할 것은 이제 그 가끔가다 보면은 변호사님들이나 할 때 폼 1099S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익금 한 20만 불밖에 안 되고 나의 공제는 우리는 50만 불 되기 때문에 세금 낼 게 없어. 주거주택이었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1099S를 만일 변호사님이 발행해서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하라고 세금 보고 기간에 매년 이제 다음에 1월부터 3월 사이에 받으신다면 꼭 잊지 마시고 세금 보고에 주택 매매 여러분이 얼마 사서 얼마 공제다 해서 그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꼭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내가 집을 사서 집을 팔고 했을 때 똑같이 혜택은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주권자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내가 3년을 살다가 팔고 가는데 이익금이 났어.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난 세금 혜택 공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미국의 납세자와 똑같이 세금 보고를 해서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비거주자들은 세금 보고 양식이 temporary NR, non-residence 약자입니다. temporary NR로 신고하게 되는데 temporary NR은 부부 조인트가 세금 보고가 안 됩니다. 각자 세금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세금 보고하면서 25만 불 반씩 나눠서 세금 보고해갖고 25만 불 공제받고 또 이쪽 와이프는 또 25만 불 공제받고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미국의 납세자와 똑같이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